저는 88년 안기부에 연행돼서 이름도 알지 못한 호텔방에서 수도물이 콸콸 틀어진 물고문의 위협 상태에서 4시간 동안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고문 폭행을 당했어요.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이 헌법이 77조 5항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그 죽어간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방첩사 요원 중에 사복 입고 국회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 자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방금 나온 월간중앙의 보도를 여과 없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싹 잡아들여 윤석열이 전화. 미친놈이구나 싶었다. 국정원 1차장의 폭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이렇게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그래서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본부장관님. 예. 이것이 사실이면 국정원에게 대공수사권을 부여하고 말고는 국회 소관 사항이죠. 법으로 해야 되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절대 왕정시대의 왕입니까? 입법, 행정, 사법을 자기 마음대로 다 휘두를 수 있습니까? 무슨 재주로 국회 권한을 로 되어 있는 법 개정까지 본인이 이렇게 다 주겠다고 합니까? 이게 적어도 월권이죠? 법을 개정한 후에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국정원 제1차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미친놈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국정원 차장만 이렇게 생각하느냐? 아마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국민 대부분이 다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정상이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대처적인 국민들의 정서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화면이 바뀌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반국가 세력이라느니 무슨 소굴이라느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도 왜 그러지 믿지 않았어요.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얘기를 듣고 솔직히 살 떨렸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집에서 나오셔야 된다고, 피신해야 된다고. 그때 이재명 대표의 첫 반응이 이거였어요. 아, 그거 딥페이크 아니에요? 이거였어요. 아,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실제 상황입니다. 빨리 집을 나와서 피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수행비서에게 바로 전화해서 집으로 바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집을 빠져나와서 국회 담장을 제가 넘었습니다. 국회를 360도 빙빙 돌았는데 출입문을 다 봉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본회의장을 가야 된다. 빨리 이것을 해제 의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회 후문 쪽 운동장 담을 제가 뛰어넘었습니다. 수행비서도 나중에 들었는데 뛰어넘으려고 했는데 경찰이 막았대요. 그러니까 저 혼자 본청 앞까지 걸어오는데 그 길이가 굉장히 길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했습니다. 계엄군들이 본청 정문을 에워싸고 있으면 나는 체포를 당하러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청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비록 잡혀갈지라도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 두려움과 분노, 치떨림을 안고 본청을 향했습니다. 저는 88년 안기부에 연행돼서 4시간 동안 을지로 이름도 알지 못한 호텔방에서 수도물이 콸콸 틀어진 물고문의 위협 상태에서
4시간 동안 팬티바람으로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4시간 동안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때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본청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잡히더라도 가야 되겠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 지금 오늘 증언을 보더라도 다 잡혀갈 뻔했어요. 특히 저는 체포 대상에도 포함이 돼 있네요. 잡혀가면 무작정 때렸을 거예요. 무작정 폭행했을 거예요. 왜? 기를 죽이려고. 속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저도 우원식 의장도 가자마자 아마 집단 폭행을 당했을 겁니다.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해요. 자, 국회의원들 그런 공포감이 있었지만 다 본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저희 다 잡혀갈 뻔했어요. 그렇지만 역시 위대한 국민들, 시민들이 계엄군을 막아서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때도 선조 왕은 도망갔지만 민중들, 조선의 백성들이 나라를 지켰고 일제강점기 때 먹물든 학식 있는 고위 관료들 다 친일파되고 나라를 팔아먹을 때 나라를 지켰던 것은 일반 백성들, 독립운동 하던 분들이었고 4.19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반 시민들. 광주 5.18 때도 전두환, 노태우 군부 일당들이 광주를 학살할 때도 광주를 지켰던 것도 일반 국민 시민들이었고 6월 항쟁 때도 호원철폐 독재타도 이 나라를 구한 것이 일반 국민 시민들이었고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도 결국은 국회의원들이 의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은 일반 시민들 국민들이었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일반 시민들 국민들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거예요. 일반 시민 국민들이 몸으로 막았을 때 법무부 장관 이건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법관을 하고 있는 법원 행정처장 이거는 위헌이라고 즉각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하기 좋아하는 헌법재판관들 다 뭐하고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들이 이건 위헌이다. 즉시 중지해라. 이렇게 성명 한 줄이라도 빨리 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 국민들보다 여러분들이 못하다는 겁니다. 더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한 사람들이 월급도 많이 받는 사람들이 왜 그 모양이에요? 1분 더 넣으세요. 오늘 제가 화가 나는 것은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냐 이거예요. 지금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대세가 기울으니까 지금은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뭘 폭로하고 있고 하지만 명령을 거부했냐 이거예요.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갈아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국방부 차관도 이제 와서 대세가 기우니까 이런 조치들 하는 거 아니에요. 검찰 이러니까 무슨 특수본 꾸린다 뭐한다 하는 척 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 지금 펄펄 살아있고 힘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안 할 거잖아요. 정말 솔직합시다. 역사와 국민들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고위 관료들이 좀 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말씩 하세요. 법무장관 예.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님 말씀 잘 듣고 저희들이 뭐 제가 공직을 얼마나 더 앞으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염두에 두고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도 한 말씀 하세요. 예, 일반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저 자신부터 제자리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최고보루로서의 어떤 사법부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짜 국민들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들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헌법재판소도 한 말씀 하세요. 그 상황의 지금 심각성과 지금 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 본안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법제처장님도 한 말씀 하세요. 예, 계엄 요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엄 해제 요구를 했고 그 해제 요구에 따라서 해제가 돼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헌법이 여러 가지 절차를 마련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절차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행정기관장으로서 공무원들이 소속 공무원들이 동의하지 않게 잘 다독이겠습니다. 예. 역시 반성과 잘 사과는 들었습니다. 없으시군요. 오동훈 공수처장도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는데 한 말씀 하세요. 헌정 질서 중단을 회복시켜준 국회의원님들과 국민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그 수장으로서 수사로 또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도 한 말씀 하세요. 예, 저희도 뭐 충격 속의 TV 중계를 지켜봤는데요.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그 용기가 오늘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선호 국방부 차관입니다. 예, 차관으로서 이런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거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지도록 하고 향후 지금 새로운 장관이 부임하기 전에 다시 국방부 우리 군을 가장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희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 인사의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죠. 거구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적당하지 않고 미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거구라고 해가지고 불량성과 음모론을 믿습니까? 그것은 거구와는 차원이 다른 더 저질의 정신상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최고 통치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살려면은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석열이 뿌린 악의 씨를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한 웰빙 토호당 국민의 힘을 심알려야 합니다. 이런 내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씨를 말려야 한다 하는 조갑재 씨의 주장입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온 조갑재 씨의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해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막은 것, 그래서 내란의 불길을 잡은 것, 이것은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헌법은 독재자, 통치자들의 영구 집권이나 집권 연장 음모를 위한 놀이개, 장난감이었습니다. 1980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현재의 헌법, 다시 말해서 헌법 77조 5항, 재적 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되어서 사살되었거나 아니면 야국방망이로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헌법이 77조 5항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다시는 독재자 통치자들이 헌법을 가지고 놀 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헌법 77조 5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8월 14일까지 친일파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변절자들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갑재 씨가 한 말에, 저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들을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오늘의 프랑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재자, 내란 수괴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줍지 않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사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내란 수괴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일제치하 때 너는 독립운동 편이었어? 친일파였어? 4.19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0년 5월 광주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7년 6월 항쟁 때 너는 전두환 편이었어? 아니면 호언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이었어? 라는 물음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행위는 일제 때 친일파가 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그런 매국의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만, 과거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기관장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독립운동 편입니까? 독재자 편입니까? 민주주의자 편입니까? 윤석열 편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들 편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쌓아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반역의 무리, 반동의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세 오동훈 공수처장, 당신은 2024년 12월 당신은 어느 편이었어? 라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금 수사하고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1년 후면 2년 후면 애국의 편에 섰는지 매국의 편에 섰는지 내란 수괴의 편에 섰는지 민주주의 편에 섰는지 그때 가면 드러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 똑바로 하시고 직무유기 직무태만 하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그것도 나중에 다 죄가 될 겁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을 넣게 해서 그 죽은 자들이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그 죽어간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시고 각자 알아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대로,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행정처 처장대로, 법무부 차관은 차관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처장대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중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하시는 게 이게 지금 중계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요. 꺼지니까 아무 말도 안 들려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가급적이면 7분 안에 해주시고, 뭐 소영기 의원님은 예외입니다만 안 들려요.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7분 안에 꼭 해주시라고. 아무리 7분이 지나서 얘기해봤자 중계가 안 됩니다. 뭔 소리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거 좀 참조 좀 해주시고요. 지금 긴급 속보가 떠서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참 기가 막힌 양쪽 속보입니다. 공수처장, 연합뉴스입니다. 공수처장 윤 대통령 소환, 통지, 수령 거부, 그 다음에 적법한 절차 취하겠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공수처장이 지금 법사위에서 발언한 게 기사가 제목으로 나왔고요. 윤석열 측,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내란 수기의 피해자 윤석열 측에서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적법 절차 따라 응할 것. 여기도 적법 절차 얘기하고, 수사기관인 공수처장도 적법 절차에 따른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객관적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차관. 네. 누가 적법 절차를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측에서 얘기한 적법 절차가 맞습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구체적인 못해서 발언 내용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네.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불응한 것으로는 이제 파악은 됩니다만, 그 구체적인 내막에 대해서는 잠깐, 또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얼버무리지 마시고, 수사기관에서 소환을 요구하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출석 요구에 대해서는 일단 응해야 되고, 정당한 그렇습니다. 사유가 있으면 근데 안 협의는 가고 할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안 가고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법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법을 다루는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일단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가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응하는 것이 맞지만, 다만 다른 어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일정을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원론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이고, 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더 내막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법무차관. 네. 부른다고 가는 게 법치 아니야.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걸 묻는 거예요. 네. 그 표현은 좀 오해 소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오해 소지가 아니라 이거 틀린 말이죠. 네네. 그 부분은 좀 문제의 소지 있어 보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서울 고검장 출신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 감사원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검사 출신에 묻겠습니다. 검사하실 때, 수사하실 때 예. 피의자를 소환 통보하죠? 예, 했죠? 많이 했죠? 예. 수사하면서. 네. 근데 그 피의자가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그건 법치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네. 네, 맞습니다. 안 부르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분 수사는 잘 모르겠고요.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사의 성격이 다 다른데, 기본 사건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 사건 같은 경우는 검사가 사건을 주동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피의자 소환을 했어요. 검찰에서. 예. 내가 부른다고 가겠냐? 안 가.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수사 안 합니까? 아니면 긴급 체포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 부르는데, 예. 조사받으러 오라고 부르는데 안 가요. 계속 버텨요. 네. 그럼 수사를 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사는 하지요. 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이제 형사소법이 이제 부여한
그 여러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유효적절하게 수사의 효율성 따져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수사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입니다. 조은석 전 검사님, 예. 이런 경우는 강제 구인 조치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좀 그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데 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니, 감사원 이 사안이 입장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윤석열 이 경우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 예. 검사가 계속 소환 통보를 하는데 안 하고 불응하고 나안가 계속 할 때 강제 구인 조치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뭐 체포영장하고 강제 절차를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2.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이 항에는 특수계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일반적인 범죄 피해자를 그럴 경우는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구인하는데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안 합니까? 아니 현직 대통령 신분이니까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똑같이 적용해야 되죠.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네. 아마 저 공수처장이나 다른 수사에 지금 주재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그 공정성 시비 문제로 해서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만은 실적으로는 다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시에 하기 위해서. 예. 자, 그러니까 이게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냥 윤석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피의자가 계속 소환에 불응해요. 안 나가 버텨요. 그래서 검사가 체포영장 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발부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예, 조금 전에 다른 의원님 질의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경우에 이제 체포영장 발부가 이제 구체적으로 영장 판사가 과연 그것이 전체적인 경위나 맥락에 비추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국감 때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검사가 청구한 영장 발부율이 그때 몇 프로였죠? 90%가 넘죠. 압수수색 영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도 대부분 영장 발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여러 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고 버티고 있으면 검사가 영장 청구하면 100%가 아니라 200% 다 내주지 않았습니까?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불응한 사유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참작해서 영장 판사가 원칙에 따라 잘 처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상계엄도 분통 터지고 분노할 일이지만 이 윤석열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또 얘기했는지 아세요? 윤석열 측에서 변호인단 같은데 내란죄 성립 안 된답니다. 그럼 뭐예요? 비상계엄이 뭐예요 그러면? 내란죄가 성립이 안 되면. 이렇게 버티고 있고 반국민적 저항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소환에도 불응하고 있는데 뭘 이렇게 미적거리냐는 거예요. 긴급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즉각 잡으러 가야지. 이러니까요. 윤석열도 밉지만 수사기관도 법원도 국민들한테 다 미움사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아시기 바랍니다. 참 답답합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특검을 하자는 거였지 찬성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을 안 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부역자들 처형하고 처단했던 프랑스의 경우 거기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민특위 같은 것이 좌절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 동조하거나 부역했던 자들은 어떠한 기회도 자, 부역하지 않았으면 발끈하지 마세요. 발끈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과 윤석열 부역 세력들은
수사나 특검이나 그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 자들은 다 부역자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할 때 투표하지 않은 자들 부역자라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 안 들어왔습니까, 국회에? 자, 이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확대된 특검으로 이번 내란, 수괴, 공범, 정범, 방조범 다 법정에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에 준엄한 대로 사형 무기, 징역 7년, 5년 다 저는 선고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나 화해한다는 둥 하면서 사면 이런 것도 아마 당분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뭘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를 꾸린다 어쩐다 이렇게 마치 뭐 하려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긴급하게 제가 또 국방차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이 사복 입고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 상태는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다 내보내세요. 지금 국방부 나와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국방부에서는 국회에 방첩사 요원 중에 사복 입고 국회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 자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예, 바로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제가 지금 그런 조치하겠습니다. 첩보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빨리 방첩 사령관 직위 해제하는 게 좋을 겁니다. 자, 또 속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드디어 그날 밤에 진실을 하나 실토했습니다. 속보입니다, 이것도. 한덕수 총리 끝내 막지 못한 것 깊이 자책,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당했다. 본인은 반대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한덕수 총리가 그날에 있었던 일을 그 일각을 잠깐 얘기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반대했습니까?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습니다. 반대를 했겠어요? 말을 못했겠지? 우려 정도를 얘기했겠지? 서영기 의원님, 잠깐 이거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명시적으로 발언으로 비상계엄 반대했습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회의 계획, 안건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래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 그럴 때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었고 총리께서 네.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하고 전하고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알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말씀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말로 비상계엄을 반대했다 이런 뜻입니까? 그리고 법무장관도 발언으로 반대를 했다는 뜻입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보안 때문에 그랬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만 앉아 있고
계속 또 대통령께도 그러면 한 말씀을 군데에서 드리고 모여서 그랬잖아요. 회의하는 형태는 아니었습니까? 한 곳에 있었습니다. 한 곳에 있었고 대통령이 거기에 있었는데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형태로 누군가 회의를 주재하고 안건을 내놓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들이 이야기 도착하는 대로 이야기를 듣고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었네요.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그러니까 거죠. 그럼 국무회의가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국무위원 11명 뭐 의결 정족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의결 정족수가 차서 이런 안건입니다. 그리고 이걸 의결했습니다. 정족수라는 의결한 부분도 것이 아니네요. 좀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금 속보에 의하면 본인이 반대했다. 근데 막지 못했다. 깊이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법무부 장관이 마침 여기 회의 중이기 때문에 확인하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비상계엄을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뭐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한 사람도 이걸 해야 된다고 찬성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딴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무위원은 반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저도 똑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반대했습니까? 다 똑같은 여러 가지 의견 뭐 우려를 전하고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지금 박성재 장관 말씀을 유추해 보면 다 모여서 회의 형태를 갖춘 국무회의는 아니었고 그러면 정식 국무회의는 아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반론하세요. 아닙니다. 그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 모여서 국무회의 형태를 갖춘 정식적이고 정상적인 국무회의는 아니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 뭐 어떻다 이렇게 해서 진행된 상황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 수사로 다 밝혀지겠죠. 자, 유상범 간사님 질의하세요.